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안에서 나눴던 담소를 좀 마치시고요. 이제 6시 반 시작이 돼서 이제 콘서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무학 시인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봄은 창작음악연구소의 시 노래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의 진행과 연주를 맡은 소프라노 강동은입니다. 따뜻한 봄내음이 라일락 나무의 꽃향기와 함께 고즈넉히 내려앉은 이상화 시인님의 생각터 라일락대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행복하신가요? 소리가 작습니다. 행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기대로 가득 찬 모두의 마음을 아름다운 시의 향기로 채워주실 문무학 시인님은요. 영남일보 논설위원 역임, 대구시조시인협회 회장, 대구문협, 대구예총회장 역임,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임을 하시고 제25회 윤동주 문학상, 제29회 대구시 문화상, 제19회 유심작품상 등 권위 있는 문학 부문에서의 수상을 하시고 2021년에는 국어 문동 공로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가을 거문고 설사 슬픔이거나 절망이더라도 곧 누구나 누구가 그립다 한글 자모 시집 가나다라 마바사 등 다수의 시집을 출간하시고 현재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문무학 시조 시인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네 어디 가십니까 대표님? 아닙니다. 아직 좀 나눠야 될 말씀이 많아가지고 중간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 제가 조금 옆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표님을 그 전에 몇 번 만나 뵀지만 이렇게 엉덩이를 같이 마주 앉는 건 또 처음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주가 아니고 옆이. 아 죄송합니다. 조금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조금 더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아니 이게 성품이 워낙 이제 확실하신 성품이셔가지고 각도 정리도 해주셨어요. 사실 작년 12월에 범물동에 위치한 스트림 도미넌트 홀에서 첫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봄의 계절을 맞은 오늘 이렇게 다시 관객분들과 함께 만나 뵙는 마음이 어떠신지요? 지금 너무 떨려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떨락하는데 지금 많이 떨립니다. 자리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참 미안한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만은 조금 불편하셔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일이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께서 태어나셨던 생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오늘 날짜를 맞춰서 꽃이 피는 라일락이 피어서 향기를 품고 있는데 이 라일락 나무를 보고 제가 시를 한 편 쓴 게 있었는데 그 시가 뭐 어째가지고 저 때문이 아니고 이성화 선생 때문에 여러 작곡자들에 의해서 작곡이 되고 노래가 불려지고 작년에는 세계 합창대회에 가서 그 노래가 금상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 더 좋게 또 김보미 선생이 작곡을 해서 오늘 사실 처음 발표하는데 저는 아직 노래를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우리 강동원 선생님이 사회하는 거나 곡이나 이걸 전혀 한 번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하지 말자. 연극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사람들이 느끼는 쾌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 실수를 보는 것이다. 잘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실수를 보는 게 제일 쾌감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정말입니다. 이건 근데 솔직하게 얘기인데 저는 신문에 나기 전에 누구한테 이런 거 한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박범희, 강동원 씨가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오늘 너무 김범희 좀 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라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실수. 김범희 선생이 그런데 오늘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참 이 행사 이런 콘서트 앞서고 행사하면 뭐 누가 왔니 이런 거 소개하는 거 정말 촌스럽거든요. 촌스러운데 그래도 한두 분 제가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구에 실세들이 와 있어가지고 대구 문화계에 실세들이 와 있어가지고 우리 대구 문화재단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서너 분 오셨던데 그리고 정말 내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대한민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을 하셨던 김용락 시인이 오셨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어서서 네. 저 양반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뉴스면의 정용태 기자 이쁜 것만 쓰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쁜 거 쓰지 마시고 이쁜 것만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2023년인데요. 이상화 선생님과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 잘 기억을 안 하는데 이상화 선생이 대표작을 거의 2개로 들지 않습니까? 나의 침실로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그런데 이 나의 침실로가 쓰여진 연도가 1923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침실로가 발표된 100주년 해입니다. 올해가. 나의 침실로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고 싶어요.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 거는 3년 후인 1926년에 만들었는데 대구 문학에 오신 여러분들 1926년에는 말이죠. 이상화 선생을 기리는 빼앗긴들에도 보면가 100주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구 문학계가 기억해 줘야 될 일인데 내가 이제 늙어가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걸 홍보를 해서 3년 후에는 우리 이상화 선생을 기리는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배 시인들을 모시는 일들을 우리 김용락 시인이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조탑동에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권정근 선생님 그 생가르에 가서 뭐 조탑당에서 주서들은 시 같지 않은 시 그런 시도 내시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권정근 선생님 현장 사업들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우리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의 긍지를 좀 가지는데 기회하자. 그래서 4월에 오셔서 4월에 떠나신 이상화 선생을 기리는 행사로 오늘 만드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셔도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조금 이렇게 너무 중요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전 사실 오늘 조금 부끄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노래를 하고 예술을 한다고 했는데 이 대구에 살면서 이상화 시인님의 생가 터를 방문한 게 이번 연주를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참 부끄럽다라고 얘기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보미 선생님은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랬던 게 또 저희 또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 모시는 분들도 나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어머 감사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나도 한번 외쳐주세요. 나도 외쳐주세요. 시작. 나도 감사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요. 성공이나. 그렇죠. 성공이죠. 오늘 이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문모 대표님께서 전달해주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가 또 주입을 받는 것만 얼마나 큰 또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곡을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문마 대표 시인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상화의 라일락 그리고 김보미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이 곡을 먼저 들으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노래할 거예요. 아우. 봄날은 올랑말랑 라일락 필랑말랑 그 시절 떠났느라 봄 오는 날 못 떠느라 봄날은 올라말라 라일락 필라말라 서성로 13길 들어니 라일락 꽃이 집니다. 봄날은 필랑말랑 라일락 지랑말랑 서성로 13길 들어니 라일락 꽃이 집니다. 그 겨울에 기울어져 바로 서지 않은 것은 그 겨울에 기울어져 바로 서지 않은 것은 빼앗긴 뜰에 숨어 잊지 못할 강렬한 꿈 라일락꽃 필적마다 꽃잎마다 색입니다. 서성로 13길 들어니 라일락 꽃이 집니다. 그 겨울에 기울어져 바로 서지 않은 것은 그 겨울에 기울어져 바로 서지 않은 것은 빼앗긴 뜰에 숨어 잊지 못할 어머란 꿈 라일락꽃 필적마다 꽃잎마다 색입니다. 봄날은 올랑말랑 라일락 서성로 13길 들어가 라일락 꽃이 지
대표님 거기서 하실까요? 저기 오늘 조금 여기 중간에 켜시고 마이크 소리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또 하니까 좀 느낌이 아련한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토크 콘서트 지금 사실 여기 PPT 여기 화면에 프로젝트 여기 화면에 여기 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희 한번 다 같이 시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아니 그런데 네. 이거 하나 틀렸어요. 어느 게 틀렸어요? 서성로 13길 때라 라일락꽃이 집니다가 이거 핍니다. 아하. 그러면은 네. 읽어보는 걸 네.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읽어보는 것이 안 좋지 않겠나 싶은데, 봄날은 올락말락, 이 무슨 뜻이냐? 봄날은 올락말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 시의 근본적인 것은 뺏긴더라도 봄은 오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 후배 시인으로서의 대답인데, 봄날은 올락말락, 이 말은 우리 일제강점기가 이제 끝나서 해방이 올락말락 이런 뜻입니다. 해방이 올락말락이고 라일락 필락말락인데, 자 지금 오늘 라일락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정말 그 너무너무 잘 맞춘 날인데 라일락이 피었는데요.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그렇지 원래 라일락은 5월에 꽃이거든. 그런데 이상화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4월 25일이에요. 4월 25일. 그때는 라일락이 필 때가 아니라 라일락 필락말락 하는 시기예요. 그 말입니다. 자, 아직까지 해방은 되지 않았고 라일락이 필락말락하고 하는 그런 시절에, 그 시절에 떠난 니마, 뺏긴더라도 보면 오는 거라고 그렇게 묻던 니마, 그 니마, 서성로 13길 떠락 여기 바로 이 자리, 바로 서성로 13길 떠락 라일락 꽃이 핍니다. 그래서 상화의 라일락이에요, 제목이. 그 겨울에 기울어져 바로 서지 않은 것은 보십시오. 이 라일락 꽃의 뿌리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는데 이 라일락 꽃이 왜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컸을까? 저기 우리 민족사의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 겨울 일제강점기, 그 겨울 일제강점기에 기울어서서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 것은, 바로 서서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빼앗긴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당한 빼앗긴들의 수모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다 이게.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바로 서지 않는 거. 뺏긴들의 수모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우리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당부를 해서 라일락꽃 필 적마다, 라일꽃이 필 때마다 이 꽃잎에 받아서 그 정성을 새깁니다. 그 말 뜻을, 선생님의 뜻을, 선생님의 그 저항 정신을 받아 새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와 이것이 정말 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하고 너무 귀한 인연들인데요. 이렇게 상하의 라일락 시를 다 읽다 보니 갑자기 불현듯 오늘 오신 분 중에 우리 문무아 시인님도 꼭 소개하셔야 될 분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저도 꼭 소개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혹시 제가 소개를 좀 드려도 되겠는지요? 예. 네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게는요 이상화 시인님의 생각에서 진행된 연주인 만큼 오늘은요 이상화 시인님의 종갓집 종손이신 이원호 님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시인님
뭐랄까요, 지난 그 첫 번째 토크 콘서트도 제가 기억을 할 때 모르고 오셨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연을 만나셨잖아요. 아까 저 설명드렸던 보물동에 위치한 스트린 도미넌트 홀에 그 대표 이사님으로 계셨던 저 이사님도 한번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너무 귀한 인연이 이 문마 대표님이 어떤 그런 시 콘서트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문무학 효과인가요? 나비 효과와 마찬가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김보미학 강동원의 힘입니다. 어머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역시 가는 말이 좋으니까 옷 주시는 말도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노래를 또 한 곡 들어보고 가실 텐데요. 이 노래는요. 지난 첫 번째 토크 콘서트에서 굉장한 히트를 친 곡입니다. 벌써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가곡교실에서도 이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보아 시인님의 발자국이라는 시에 김보미 선생님이 곡을 붙인 노래고요. 테너 박민지 선생님과 저와 듀엣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다란 걸 남기겠다 그런 욕심 없습니다 비틀비틀 휘청휘청 내가 거린 형상으로 지킬 것 지킨 그대로 그냥 좋습니다. 화려한 걸 남기겠다 그런 욕심 없습니다 비틀비틀 휘청휘청 내가 걸은 형상으로 지킬 것 지킨 그대로 그냥 좋습니다 되돌아간다 해도 잠시 또 머물고 싶고 그 무렵 하나슬퍼 지금 다시 추스르며 후회가 묻어있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후회가 묻어있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되돌아간다 해도 잠시 또 머물고 싶고 그 무렵 하던 슬퍼 지금 다시 추스르며 후회가 묻어있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후회가 묻어있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되돌아간다 해도
지난 12월에도 이 곡을 처음 선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시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런 질문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좋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는 참 시원찮은데 아, 무슨 노래하시는 성악가분들이 노래를 잘 하시니까 시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아이고 어쨌든 시가 있기에 곡이 있는 것이죠. 다시 좋은 시를 만들어 주신 문무학 시인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인님 이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뭐 인생을 논하기에는 제가 사실 2023년이 되면서 4자를 달았거든요. 4자밖에 안 달았기 때문에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 뭐 어린 나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이 시를 어떤 마음에서 적으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시인들한테 그런 질문하면 참 답변하기 곤란하거든요. 이 시인이 뭐 지가 뭐 잘난 척하고 뭐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별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살기 좋을 만큼 타락하고 살아요. 사실은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산다, 나는 정말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이 산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 살기 좋도 적당히 타락하는 거야. 타락하면서 합리화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래도 내가 시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쁜 짓 해서는 안 되겠고, 잘하지는 못해도 정말 제 집 굳지 않고 살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좀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자. 뭐 없어도 좋으니까, 없어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 없어 보니까. 없어도 좋으면 되니까 살아보자 이런 싶어가 살아보는데, 없으니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당당할 수는 있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고, 당당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다 훌륭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나보다 더 훌륭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시원찮아도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먼저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잘 살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뭐 의미를 좀 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가슴을 후벼 파는 또 시의 해석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 이 곡도 지난 첫 번째 토크 콘서트에서 선보여줬던 곡인데요. 호미로 근 밑줄이라는 시입니다. 이 곡은요, 지난 첫 번째 콘서트 때는 첼로 선율과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시와 함께 그렇게 연주가 되었는데요. 오늘은요, 조금 더 이상한 시인님의 생각터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인 만큼 시 낭송으로 이 곡을 좀 대신 해보려고 합니다. 시 낭송에는요, 달성피부과 원장님이신 김윤주님의 시 낭송과 또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호미로 근 밑줄. 한평생 흙 읽으며 사셨던 울 어머니, 계절의 책장을 땀 묻혀 넘기면서 호미로 밑줄을 긋고 방점 꾹꾹 찍으셨다. 꼿꼿하던 허리가 몇 번이나 꺾여도 떨어질 수 없어서, 팽개칠 수 없어서 어머닌 그냥 그대로 호미가 되셨다.
한평생 흙 읽으며 사셨던 울 어머니, 계절의 책장을 안 묻혀 넘기면서 호미로 밑줄을 긋고 방점 꾹꾹 찍으셨다. 꼿꼿하던 허리가 몇 번이나 꺾여도 떨어질 수 없어서, 팽개칠 수 없어서 어머님 그냥 그대로 호미가 되셨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어르신들 시낭송으로 이 호미를 그 밑줄에 시를 들으니 가슴이 너무 절절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를 참았어요. 울면은 그 다음 노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시님? 시님? 이건 좀 번일 얘기인데 시인이 너무 마음이 좀 무거우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떠세요? 이 시를 네. 시낭송이 이렇게 좋을 줄도 잘 몰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 맞아요. 다른 말도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은데 제 제자들도 시를 낭송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자리에도 또 시 낭송 전문가들도 많는데 시 낭송을 하는데 내가 왜 그런 문학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훌륭하신 내과 의사,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게스트로 모셨느냐. 예술의 생활을 위해서, 예술의 생활을 위해서 시를 낭송하신 너무나 열정적이시고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모셨습니다.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을 워낙 하는 거니까 놔두고 예술 바깥쪽의 사람들이 예술을 즐기는 기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신 것들도 제 딴에는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뭐 대구에서 뭐 문화단체장이라 그런 건 다 하고 지내갔는데 내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 대구 문화를 위해서 뭐 일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내한테 참 깨달음을 준 사람이 젊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라일락드락 1956에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권도훈이라고 하는 이 집 주인입니다. 그냥 우할 일이 아니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 책 있나요? 그 책 갖고 있나요? 지금 없나요? 코로나가 처음 대구에 번졌을 때 대구가 지금 그야말로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탄병원이 집중 치료를 받는 코로나 지정병원이 되고 하는데 그게 전부 의사들, 간호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많이 모여서 봉사를 하는데 그 간호원들,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돌보느라고 해서 그렇게 힘들기도 하는데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고 커피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사나이가 여기서 아침마다 커피를 수백 잔씩 만들어 가서 의사 선생님, 간호원 선생님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준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팍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 나는 나이 꽤나 처먹어가지고 코로나 번지는데 그냥 내 자가격리하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웅크리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간호원과 의사 선생님들 위해서 자 노골적으로 이 커피 팔아가지고 살겠습니까? 여기 누가 커피 마시러 오겠습니까? 이 험한 동네에. 어? 그래도 이상화 선생을 기리는 마음이 있고 대구 문화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이 라일락 너티나무 이거 하나 안 죽이고 이거 보존하겠다고 여기 와서 돈 벌 수도 있는데 와가 이거 지키고 커피 팔고 있으니까 장하잖아요. 그래 내가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너무 잘못 사는구나. 제가 문인협회 회장을 하면서 이상화 현창 사업을 해야 된다. 대구에서 이거 안 하면 이건 나쁜 일이야. 이래서 내가 이상화 기념 사업회를 제가 문협 회장할 때 발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단체 회장을 맡아서 그런 일을 했지만은 접근도운이라는 산하에는 개인적으로 장하잖아요. 장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와서 상화 선생과 이 집에 관한 얽힌 이야기를 바로 좀 해주고 지금 아마 방송에서 교통방송이라는 데서 대구 문화 흔적을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이 집에 관한 얽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해. 반갑습니다. 권도원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부끄러운데요. 저 돈 벌려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5년 만입니다. 이렇게 마당을 꽉 채우고 오신 게 근데 라일락 꽃이 필 때는 오시는데 어떻게 알고 꽃이 떨어지면 또 가세요. 그래 한 보름 정도 반짝 벌어서 1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오셔야 되고요. 여기 공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짧게 하려 해서 5분만 하겠습니다. 상화 선생님은 1901년에 종손 오셨는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죠? 상화 선생님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43년 4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1901년에 여기서 사시다가 32살 때까지 이곳에 사셨어요. 생가터는 지금 굉장히 협소한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집하고 저 옆집하고 뒤에 있는 집하고 저 건너편 집하고 이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 보시면 전부 한 400평 정도 됐어요. 상당히 넓은 집이었는데 32살 때까지 사시다가 가세가 기울어져서 이사를 한 4번 가셔서 마지막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생각했는지 몰랐는데 5년 전에 알았는데요. 현재 매일신문 뒤에 있는 상하 고택 아시죠? 대부분 거기를 생가로 알고 계세요. 저도 그랬고요. 거기는 말년에 4년 동안 사시다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곳이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시가 써졌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나의 침실로 1924년 일본 동경에서 지으셨고요. 1926년 맥킨들에도 보면 오는가. 그러니까 생가터가 있던 시절에 상하 선생님의 사형제가 여기서 태어났죠. 이상정 장군, 이상화, 이상백, 이상호, 용봉, 인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집터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오늘 오셨는 이원호 선생님의 할아버지인 상화 선생님의 백부인 소남 이유로 선생님의 고택은 또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저기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저기는 범은 고양이로다라는 이장희 선생님의 생가터이기도 하고요. 요 일대가 옛날 100년 전에 문인들이 활동하던 그 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라일락 나무는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한 2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하 선생님이 뭐 태어나기 전부터 자랐던 어떤 뮤즈를 받았던 그런 나무이기도 한데요. 시를 찾아봤습니다만은 시상에는 뭐 라일락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아직 발견 안 돼 있는 시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에 너무 급박해서 꽃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100년 뒤에 위대한 또 시인이 태어나죠. 문박 선생님이 이 라일락을 대신 또 노래를 해서 상하 정신을 또 알리고 있고요. 또 이 라일락 나무를 또 전국에 있는 학교에 제가 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년 전부터 강복회하고 이세목을 배양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 좀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대구에 이 어미나무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안 오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상하정신이 향기로 널리 알려지겠지요.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 속셈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팔려고 해요. 그래 이제는 좀 가정 경제에 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근도원 선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대구에 코로나가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조금 숙졌을 때 대구의 그 차기서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해 가고 있는가 수기를 모집을 했어요. 51사람의 수기를 모집해서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낸 게 뭐 전국에 알려지고 뭐 일본까지 번역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필자 중에 한 사람이 지난번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갈락하다가 못 가신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 정호영 선생도 필자시고 그래가지고 그 책이 나와서 전국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또 정호영 선생이 보건사회부 장관 된다 하니까 그 책이 또 막 푹 나가더라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랑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동해서 권도훈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약 아니고 그때는 잘 모를 때 지금은 이제 약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처음이니까 권 대표 내가 당신한테 말이야 돼지국밥 한 걸 사주고 싶은데 같이 모줄 수 있겠나? 내가 사정했거든. 내 돼지국밥 한 걸 사줄 테니 같이 좀 묻어오려고 내가 하기서 사장하고 불러가지고 그래 같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서로 통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나이나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말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정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 말고 작은 일이라도 남을 조금만 생각하자. 남을 조금만 생각해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해줄 일 있으면 해주고 뭐 그러면 좋겠다. 근데 이상화 선생을 생각하거든. 여기 와서 우선 커피 좀 마셔주시면 권도훈이 지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가끔씩 지나가시는 길에 라일락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거 이게 애국 운동이라. 우리의 정신이 이어가는 게 별거 아니거든. 우리가 위대한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크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제가 막 나라를 바꾸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치인은요 절대로 나를 못 바꿉니다. 정치인 절대 나를 못 바꾸고 누가 바꾸느냐? 예술이 바꿀 겁니다. 정치는요 사람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정치는 사람이 바뀌는 거고 경제는 물건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김보미 작곡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모두 이상화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 정신을 지금 안 그래도 뭐 한일 문제도 복잡한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런 정신을 가다듬자 그런 의미로 새겨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너무 귀한 말씀까지 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웃다 보고 또 권 대표님의 이런 여러 역사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라일락 꽃향기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김보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는구나.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요, 저 김보미 선생님하고 코로나 때 대구 시민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미흡하게나마 작사를 했고요. 김보미 선생님이 곡을 붙여주셔서 곡을 워낙 잘 쓰시다 보니까 미흡한 제 작사의 글이 되게 이렇게 곡을 아름답게 이렇게 승화됐던 과정이었는데, 근데 문무학 시인님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드리는 가사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새벽녘마다 보냈어요. 선생님 이 곡 어때요? 가사 어때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허락 받을 때까지 얘가 네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할 때까지. 아 맞습니다.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쓰지 마십시오. 그 네. 강동원 선생님 그냥 노래만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거 쓰시고 하시면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지만 못 먹고 살아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노래만 이제 저는 열심히 노래만 하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웃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준비했던 시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넘기고요. 바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요. 청라 언덕이라는 그 문무학 시인님의 시와 이제 김보미 선생님의 또 시노래고요. 테너 박민재 선생님과 함께 제가 듀엣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부탁 대표드리겠습니다. 좋은 노래로 대표드릴게요. 그를 닮아 살고 싶다면 너무 큰 꿈인가요? 분수 넘는 욕심인가요? 담쟁이 푸른 담쟁이 그를 닮아 살고 싶다면 너무 큰 꿈인가요? 분수 넘는 욕심인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가 마냥 좋습니다. 봄날 저녁 일석에 푸르른 가득 안고 언덕 푸르게 감상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 누군가를 안아주지 못하나요? 안아주지 못하나요? 담쟁이 푸른 담쟁이 그를 닮아 살고 싶다면 너무 큰 꿈인가요? 분수 넘는 욕심인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가 마냥 좋습니다. 저 담쟁이 새빨쯤 그 나이에 헤어진 동물 아지랑이 피는 봄날 정말 언덕 올라서 그리운 노래 부르며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리운 노래 부르며 담쟁이 푸른 담쟁이 그를 닮아 살고 싶다면 너무 큰 꿈인가요? 분수 넘는 욕심인가요?
너무 큰 꿈인가요? 볼 순 없는 욕심인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가 마냥 좋습니다. 그가 마냥 좋습니다. 노래하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좀 괜찮으세요? 저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십니다. 아우 찬물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뜨거운 걸 줘가지고 조금 그래요. 시인님, 이 청라언덕은 어떤 시기에 쓰셨으면 어떤 느낌을 담은 시인가요? 자꾸 실수를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그 청나라고 할 그 라자가 담쟁이 라자다. 담쟁이 라자고 쑥라자라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담쟁이 그것 때문에 그 마산서 마산 사람들이 동무 생각이 우리 노래다 마산 노래다. 박태준이 청신고등학교 있을 때 근데 그 노래 가사 봐라 2절에 보면 뭐 저녁 조수 밀려고 하는 바다도 없는 대구서 왔는데 그 노래라 하노마 이렇게 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 대구에서 청라운동이 중요한 것은 그게 3.1운동 우리 만세 대구 만세 운동의 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청라운덕 계단을 올라가면은 푸른 담쟁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담쟁이는 젊고 막 이런 거잖아요. 담쟁이 푸른 담쟁이 그를 닮고 싶다면 내가 머리가 허여이 돼 있으니까 너무 큰 꿈인가? 분수 넘는 욕심인가?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참 담쟁이가 너무 좋다 나는. 너무 그 젊은 것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 담쟁이 색깔 중 그 나이에 헤어진 동무, 그 나이에 헤어진 동무. 이거는 당연히 동무라고 말을 했던 거는 박태준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런 생각 그래. 그 젊었을 때 헤어진 친구가 아지랭이 피는 봄날 친구를 아지랭이 피는 봄날 청라언덕에 올라서 그리운 노래 부르며 한번 기다려보고 싶다. 기다려보고 싶다. 그걸 뭐 제가 굳이 친구라고 말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생각하세요. 그 봄날 저 여린싹이 푸름을 가득 물고 봄날에 그 여린싹들이 담쟁이 넝쿨이 막 번져가는데 푸른 언덕을 푸르게 감싸안고 있는데 나는 왜 그 누군가를 안아주지 못할 그 결국 자책하는 그죠. 나를 떠나간 사람들 다 내가 안아주지 못해서 떠나간 것 같고 그래 지금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참 기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옛날에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그 직원들이 수년 지나고 나면 저거 뭐 대표님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실은. 그죠? 잊어버리고 돌아선 영감대익하고 뭐 요거도 먹어도 당연한데 내가 대구문화재단 대표를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때 내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오늘 여기 4명이나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실세야. 그때 내가 쫓겨날 때 쫓겨나왔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쫓겨나온 건 아니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오늘 오신 어디 계시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그 하는데 제가 괜히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행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창해야만 의미가 있고 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스피커랑 가까우면 하울링이 들려요. 날 보고 어쩌라 말입니까? 이리 오라고요? 아이고. 제가 건돈 사장 조금만 기다리네. 돈 벌어가 집 사줄게. 이렇게 작은 행사에 사람들이 마음이 모여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좀 알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렇게 다 해주세요. 네? 그 여러분들이 그냥 월급만 받아 먹으면 안 돼. 일을 해야 돼. 일을. 대구 문화를 발전시키고 대구 문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지. 월급만 받아가 너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 문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미안한데 오랜만에 왔는데 영감제 또 잔소리 한다고 어쩌겠노. 근데 대표님 그래, 죄송한데 예.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지금 방금 월급만 받아먹고 살면 안 된다. 뭔가 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 이거는 이 대구 시민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목 놓아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방금 요게 오늘 오신 관객분 중에 한 분, 이거는 전혀 콘텐츠에 없는 거예요. 콘텐츠에 없는 건데 문마시님께서 지으신 대구를 위한 시가 있다고 하셔요. 굉장히 대표적인 시인데 그것을 한번 낭독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생겨서 혹시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아까 저한테 살짝 오셨던, 앞으로 한번 무대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제 콘티에 없던 건데 오늘 이렇게 관객들하고 가까이 소통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상황도 이제 기회가 주어지네요. 다시 한 번 더 박수 좀 부탁드리고, 기억나십니까 대표님? 네. 뭐 한번 짧게 어떻게 저는 무식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문무학 선생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김민주 선생님 초대를 받아서 와보니까 문무학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슴이 떨려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문무학 선생님 뵙고 여러분이 오시는 이런 자리인 줄 알았더라면, 눈치만 있었더라면 제가 본도 좀 바르고 왔을 텐데, 정말 솔직하게 세수도 안 하고 와서 정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 마이크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문무학 선생님께서 정말 우리 고향의 대구에, 대한민국에서도 이 대대구의 대단한 작가시라서 저는 75억 전 세계 인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시를 문무학 선생님이 작시를 하셨어요. 근데 시조시라고 제목은 한때 대구 사람들은 시를 아실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데 마침 오고 보니까 권도원 선생님이 또 이 자리에 또 계시니까, 제가 그때 우한에서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때 얼마 안 됐는데 권도원 선생님이 모든 의료진에게 커피를 대접한다 하는 걸 듣고 제가 온 가족들 이웃들한테 저분이 애국자다, 저를 도와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그만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권도원 선생님 위대하시고, 제가 작가님하고 권도원 선생님하고 또 그 외에 모든 분에게 잠시 바치고 싶어서, 다 하면은 4분입니다. 근데 밤도 깊고 라이락도 봐야 되는데 이거 짧게 부탁을 하셔서 짧게만 초만 띄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세상에 세수도 않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귀빈들 앞에 선다는 건 대단히 무례한데, 다만 문무학 선생님의 이 시의 내용이, 메시지가 정말 훌륭하고 좋습니다.
한때 대구 사람들은 문무학, 시상엔 좋은 일도 세고 또 세지만 캐싸도 그 중에서 진로 아름다운 건 막하다 마음 모아가 하나 되는 기대. 길가의 높은 빌딩 우뚝우뚝 들어서고 땅 밑에 차 댕기는 거 그게 다 아이데. 참말로 잘 사는 건 바로 사는 기대. 요새 대구 사람, 대구 사는 우리는 니는 니고 나는 나 그래 살면 안 된대. 대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아이데. 지난날에 대구 사람 어째 살아왔는지 니 한 번 생각해 봤나? 생각해 본 일 있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많이 해주시니 또 이런 또 선물 같은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저희 테너 박민지 선생님 모시고 그렇더라 신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슬픔은 무겁더라. 가벼워 쉬 사라지고 무거워 오래 남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우리 내 삶 속에서 기쁨은 가볍고 슬픔은 무겁더라. 가벼워 쉬 사라지고 무거워 오래 남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가벼워 길길거리고 무거워 우정되며 삶이란 그렇게 살고로 차여져 있는 영들, 차여져 있는 영들. 그네는 기쁨도 슬픔도 그리움으로 지더라. 그네는 기쁨도 슬픔도 그리움으로 지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하나 둘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지난 첫 번째 토크 콘서트 때 이제 되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곡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시를 좋은 시와 이 좋은 선율이 있다면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에는 아까 전에 문마 시인님께서 담고 싶었던 정말 이렇게 다 뜨거운 열정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저희가 마지막 순서에 다다랐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곡은요. 박태준 선생님의 작곡인 동무생각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동무생각 이 곡은요, 저희 문마 시인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 오늘 이 콘서트의 마지막 곡을 뭘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 곡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지 잠시 들어봐도 될까요? 예, 이 자리는 이상화 선생님 생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청라언덕이 있는 만세운동 시발지 99계단 비롯해서 이게 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할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가 청라언덕을 노래한 동무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음악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노래입니다. 이것이 1922년에 작곡이 된 노래입니다. 1922년에 작곡이 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라는 겁니다. 박태준 선생. 근데 그 노래 가사를 시조 시인인 이연상 선생이 썼습니다. 박태준 선생은 대구 사람이고 이연상은 마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산에 있는 창신고등학교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요.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박태준 선생이 이연상이 나이가 어려요. 박태준 선생보다 3살이나 어립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청라언덕 그 길을 다니면서 내가 정말 짝사랑한 여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자기한테 자두를 하나 줬다. 자두를 하나 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유학을 가버리고 그 후로 만나보지도 못했다. 그 너무 그립다. 그런 이야기를 이현상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상, 그럼 내가 노래 가사를 쓸 테니까 네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평생 동안 그 사람 그리워해라. 그리워하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노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4절까지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박태준.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노래니까 이게 원래 뭐 사우 생각사자 칭 버두자를 써서 사우가 노래 가짝을 붙여서 사우가라고 불렀는데 그 후에 동무생각으로 바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좀 이따 또 다시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 노래를 한번 같이 네,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어떠셨나요? 좋았었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홍보 생각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운동 위에 청라운동 위에 백합이 저게 나는 빛나리고 향기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원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모든 슬픔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를 더 알고 가셔야 돼요. 박태준 선생 얘기인데, 박태준 선생이 1922년에 동무생각을 만든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라 그랬죠.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그래, 잘하시네.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는 기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라고 하는 건데 박태준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고 대구 출신의 아동문학가 윤복진 선생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박태준 선생도 윤복진 선생도 모두 월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원래대로 불려지지 않고, 기러기가 원래대로 불려지지 않고 가을밤이다, 찔레꽃이다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서, 윤복진 선생님이 월북하셨기 때문에 바뀌어서 노래가 많이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알죠?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그것도 그렇고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뭐 그거 전부 다 한 노래예요. 같은 노래인데 이제 그런 사정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개로 불리고, 그다음 뭐 이현실이라는 가수는 뭐 우리 엄마 일 가는데 뭐 찔레꽃 따먹고 뭐 어쩌고 찔레꽃, 그 노래가 그좀 같은 곡인데, 같은 노래인데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른 겁니다. 바꿔서 부른 건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로 1920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음악 상식이 너무도 충분하시면 안 되는데 그걸 노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마지막으로? 예, 앵콜곡으로? 마지막으로. 앵콜곡으로 다 같이 부르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 그게 앵콜곡 노래 함께? 가사 한번 나오나요? 있나요?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노래는 아는데 가사를 통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빨리 핸드폰을 여셔서 네이버에 찔레꽃 동료 찔레꽃을 검색해 주시기 동료 바랍니다. 찔레꽃을 할까요? 찔레꽃 뭘로 할까요? 기러기를 할까요? 신님 뭘로 할까요? 기러기가 원곡인데. 기러기를 할까요? 그럼 네. 동료 기러기를 빨리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라미 우는 달밤이 뭐 그렇지 싶은데. 가을밤으로 아마 가을밤 외로운 밤 그럼. 네네네. 예. 가을밤 외로운 밤 그거 가을밤으로 갈까요? 예, 네, 가을밤으로 기러기. 합시다. 네.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가 다 아는 가사 1절 같이 부르고 똑같아요. 가을밤 외로운 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가지고 자꾸 마지막으로 하는 우리는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여러분들 특히 뭐 이상화 선생님도 독립운동 하신다고 애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이 라일락꽃이 바로 크지 못하고 이래 있는 게 아직도 그날의 수모를 내가 잊지 못해서 이렇게 누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 일어서서 이 라일락꽃을 보고 절을 한번 합시다. 기도를 잠시라도 다 같이 상화 선생의 이 라일락 들어가서 다 같이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듯이 이 라일락 꽃을 향해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경례